자, 시작을 해보죠. 지금 우리가 하려는 단원이 도함수의 활용인데, 활용인데, 여기 접선의 방정식과 누구누구의 정리, 이제 수투랑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단원이 다 겹치니까. 을 배제하면 그 앞에다가 무슨 소단원의 제목을 달아도 전부 다 그래프 그리기의 이야기라고 했어. 이게 왜냐하면 미분의 탄생 목적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미분을 왜 만들었냐?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도대체 무슨 효용 가치가 있는 거냐?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프 그리려고. 모르는 그래프를 알려고.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6가지 함수의 원형을 보았죠. 다항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그리고 이게 이제 유리함수, 분수함수 얘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근데 세상에 6개의 원형이 있는데 이 6개의 원형은 이제 빠짐없이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쳐. 그러면 다항함수인 x와 삼각함수인 sin x를 더하면 이거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네?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지금은 감이 없겠지만 이거는 암기해야 하는 정도의 그래프입니다. 암기를 해야 될 정도의 그래프예요. 아, 이거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아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라고 알겠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 그게 미분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향해서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한 도구적 학문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미분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빌드업 과정을 거쳐서 극한이 어떻고 미분법이 어떻고 미분의 성질이 어떻고 했던 것의 모든 목적지가 쪼로로록 수렴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파트인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증가, 감소. 그죠? 수투에도 있었잖아요. 증가, 감소. 우리는 그래프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의가 x1과 x2가 이러한 크기를 가질 때 fx1과 fx2가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 라는 정의를 가져요. 이게 증가의 정의거든요. 증가의 정의인데 문제는 정의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그러면 함수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x1, x2를 다 잡아가지고 여기다 넣어볼 거야? 넣어본 다음에 확인해서 오, 증가가 맞구나 이렇게 할 거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그널이 필요해. 딱 신호. 파란불 아주 심플하게. 파란불 그럼 직진 나가. 빨간불 서 하는 그런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시그널이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올라가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x 도함수를 구해서, 이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 전체를 대변하는 애라고 그랬지. 자판기라고 그랬잖아요. 자판기. 여기다 숫자 나오면 접선의 기울기 나오고, 숫자 나오면 접선의 기울기 나오고, 이렇게 되는 그 자판기 전체를 보고 인마가 한 번도 음으로 안 기운다. 내가 정한 범위에서. 그러면 올라가고 있다. 그게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올라가고 있다 라는 시그널로 삼는다는 겁니다. 반대가 이제 감소겠죠. 감소의 정의는 따로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그널의 함수는 도함수라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이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증가, 감소. 필요하게 뭐 의문점이 있어? 궁금한 게 있으면 말을 해. 질문을 해. 중간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증가와 감소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고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감소다 라는 이 0보다 크거나 같음과 0보다 작거나 같음, 이건 또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역시 그래프예요.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미분을 했는데 2x가 나왔어. 이 2x가 좌표평면상에서 요렇게 생긴 애라는 걸 알아야 0을 기점으로 그 0 밑으로가 마이너스고 0 위로가 플러스다라는 걸 알지. 그렇지 않아? 예. 에이, 다항함수는 알죠. 다항함수 왜 몰라요? 그치, 다항함수는 알 수도 있겠지. 다항함수 워낙 자주 했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잘해봐야 2차, 3차 정도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제부터는 미적분 파트이기 때문에 도함수를 구한 대상이 또 한 번 여러 개의 함수의 합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도함수의 개형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감수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겠다. 잠깐만, fx 증감을 알아야 되는데 도함수 그래프를 모르네? 그럼 진짜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미분해요. 이게 도함수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한 번 더 미분해서 그놈의 그래프를 알 때까지 계속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난 얘의 그래프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 미적분 도함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극대, 극소. 요거는 이제 증가 감소를 했으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올라가다 내려가면 또는 내려가다 올라가면 그 바뀌는 지점을 극대극소라고 하는데 실상은 미분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죠. 이거는 그냥 극대극소라는 정의예요. 정의. 그리고 수투 책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심플하게 표현을 했는데 극대극소의 진짜 정의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한 점을 기준으로 근방의 모든 값에서 가장 높은 값을 극대라고 하고, 한 점을 지정하고 그 점의 근방으로부터 가장 낮은 점을 극소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극대극소가 되네 안 되네 이런 구분들 이런 거는 수투에서 다 했으니까 수투 책을 번갈아 가며 보시면서 기본 개념 익히고 실 사용할 때 익히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극대극소. 그러고 나면 뭐 하냐? 최대, 최소예요. 수투에서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수투에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내용 2.5라고 할까요? 2.5? 2.5가 미적분 책에는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아래로, 볼록. 다항함수는 절대로 뾰족하지 않죠. 절대값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애를 접어버리지 않는 한은 뾰족한 점이 안 나와요. 내가 그랬잖아.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의 프리패스 단어가 다항함수라고. 다항함수 한마디만 붙이면 미분 불가능한 점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불연속인 점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 부드럽게 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함수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5만 가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니까 이제는 다항함수처럼 내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리면 되는 요런 형태가 아니어서 증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되고,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구분하려는 단원이 바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고, 역시나 이번에도 시그널 필요하죠. 뭘 보고 판단할 거야 라고. 뭘 보고 판단할 거야.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이게 도함수입니다. 같은 함수를, 도함수를 구한 걸 다시 미분을 해서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고, 예, 두 번 미분한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걸 위로 볼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녀석 이거 있죠, 이거. 예, 요게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요 녀석이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내용 설명을 해줄게요. 책을 여러분이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으니까. 봐봐요. fx가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어. 예, 그런데 f'x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 예, 알아. 얘 부호를 알게 됐어. 그럼 그것의 더블 프라임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타이틀을 달아주면 얘가 내가 그리고 싶은 본 그래프죠. 얘가 내가 그리고 싶은 본 그래프예요. 그리고 도함수라는 건 이 그래프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죠? 지 타이틀이 도함수의 접선이 f를 기준으로 한 번을 미분하면 거기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 본 그래프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란 뜻이야. 얘기 듣고 있어? 그러면 얘는 뭐지? 얘는 접선의 기울기의 도함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타이틀이 얘니까 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F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F에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그을 건데 그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의 도함수를 구한 거야. 얘한테 한 번 미분한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얘네 둘의 관계를 알죠? 얘네 둘의 관계에서 얘가 플러스면 얘가 증가잖아요. 맞아요? 시그널이 도함수가 플러스면 그 원함수가 증가해요.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그 원함수가 감소해요. 자, 정신 딴 데로 보내지 말고 한 번만 집중해서 내 머리랑 지금 공유를 해봐. 자, 다시 한번. 도함수가 플러스면 원함수가 증가해요.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원함수가 감소해요. 그럼 이 관계를 이렇게 내려봐. 이렇게 내리면 이게 도함수가 플러스면 그 윗놈이 증가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신의 원함수. 도함수, 원함수. 그러면 도함수가 플러스면 원함수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대상의 타이틀이 누구냐면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이 플러스를 보면서 여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어떻게 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실수는 무조건 증가시키면서 보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라는 양상을 여기 보이지 않는 그래프에다 대고 접선을 그으면서 살펴보시면 접선이 아주 작은 마이너스의 무한대였다가 마이너스 100만 이렇게 오면 그게 증가한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00만이 되면 마이너스 10이 되어도 증가한 거죠. 마이너스 0.1이 되어도 증가한 거죠. 음수였다가 0이 되어도 증가한 겁니다. 제가 지금 접선을 긋고 있는 중이에요. 보이지 않는 원함수에다 대고 접선을 긋고 있는 중이라고. 이게 요 상태가 접선이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0이었다가 아주 작은 플러스로 방향을 바꿔도 증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함수가 증가 감소한다는 게 아니라 증가. 자, 접선이라는 거는 애가 이렇게 테두리가 있으면 내가 거기다 대고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탁 스치게 긋는 거잖아. 그걸 연속적으로 그으면 외곽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외곽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대고 그은 거야 지금 접선들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라는 건 저 보이지 않는 fx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가 접선을 그어갈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걸 뜻하고, 그게 만약에 플러스다 라고 하면 여기를 잘랐을 때 이 우측 범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반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가 마이너스야. 그럼 저 함수는 감소하고 있겠네. 원함수는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감소가 만약에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인 상태로 감소를 하고 있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감소를 하는데 접선의 기울기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 반복해서 다뤄보자면, 이게 도함수가 음수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를 하는 거라니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 이게 도함수가 음수면 자신의 원함수가 감소하는 건데, 자신의 원함수가 누구냐면 fx 입장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를 하게 되니까 어떤 식이 감소냐? 아주 큰 양의 무한대에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감소라고 한다. 감소한다고 한다. 0을 향해서. 그리고 음수로 갔다가 음에서 양으로, 음에서 점점 큰 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외곽선을 따라 그려보면, 접선이 그려진 대상을 따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것조차도 힘들면, 요것조차도 처음에는 아마 매번 해석하려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양식을 돕기 위해 이계도 함수에 플러스를 두고 요렇게 감으면 이게 밥그릇에 밥이 있다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밥그릇에 밥이 있다. 플러스. 그럼 요렇게 생긴 원함수에 이계도 함수가 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거꾸로네. 이계도 함수가 양수인 녀석의 원함수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알겠어? 나, 부모님, 할아버지. 그럼 내가 플러스면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밥그릇에 밥이 엎어지겠죠? 없어요. 마이너스. 없어요. 마이너스. 위로 볼록 마이너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플러스 위로 볼록 마이너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제 빠르게 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의 조합이 필요하냐? 어떤 식의 조합이 필요하냐면, 이제 처음에 너희들 그 책에 보면 나오는 증감표라고 하는 거. 증감표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이제 조합인데, 예를 든 거예요. 한 사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4가지 조합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4가지 조합이 다 등장을 했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당신들은 이 두 개의 시그널로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이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 원함수가 증가, 이계도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 위로 볼록으로 증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으로 증가. 이런 개형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감소인데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 요렇게. 이거는 위로 볼록으로 감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 아이의 개형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자연스러움은 버려. 니네 눈에 보이는 시그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니네 눈에 보이는 시그널. 그러니까 여기서 0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건 변곡점이 아니니까. 변곡점 맞네? 이 0이 나올 수가 없구나. 이게 미분 불가니까 이 0이 나올 수가 없고 여기는 0이 맞겠지. 예,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증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감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요. 지금 내가 막 만들어서 그런데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시그널을 믿고 그 조합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시험 중에 증간표 그리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 엄청나게 느려져요.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느려져요. 속도가. 시간을 엄청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증간표는 처음에 너희가 이 두 개의 시그널에 대한 조합 그리고 그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 데에 대한 연습. 그러니까 자전거로 얘기하면 네발 자전거 같은 거야. 보조바퀴 달린.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서는 증간표가 사라져야 됩니다. 증간표가 사라지고 이 녀석의 개형과 이 녀석의 개형의 조합만 가지고 그래프가 좌좌좌작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 첫 번째, 증가, 감소. 두 번째, 극대, 극소. 세 번째,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그래프라는 단원이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최대 최소로 가는데요. 이거 뭐지? 갑자기? 갑자기 여태 그래프 그리는 얘기 해놓고 왜 그래프라는 단원을 따로 놓아서 뭔가를 시킬까? 우리한테 뭔가를 시킬까? 그게요. 이제 수투를 지나 미적분으로 오면서 도함수 가지고 증가감소 따지는 거, 높고 낮음 가지고 극대극소 따지는 거, 이계도함수 가지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따지는 거를 포함하여 그림을 되게 열심히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증간표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그들을 조합해서 보는 요런 중간에 그 뭐랄까 연습 구간을 두는 거예요. 연습 구간. 그래프를 이렇게 하면 잘 그릴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예를 들어 자신만의 순서,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점근선 이야기가 나와요. 요게 이제 수투에서 다룰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도함수와 이계도함수만을 봤는데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더라 라고 했어요. 도함수가 마이너스고 이계도함수가 플러스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거든.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 그럼 우리는 이 개형을 요렇게 그리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문제는 실제 좌표 평면에 얘가 그려질 때 얘가 마치 로그 함수나 지수의 감소 함수처럼 요렇게 내려가는 애가 있는 반면, 그러면서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라앉아 버리는 애가 있는데 반해 지수함수의 감소는 어때요? 지수함수의 감소? 지수함수의 감소는 이렇게 내려가되 어떻게 돼요? 더 안 내려가는 구간이 생기죠. 한마디로 점근선을 따라 수렴해버리는 감소가 있어요. 지금 이 두 개의 조합만으로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건 0을 향해 가는 건데, 구분할 수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구분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이 중간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증가를 시켰는데 f'x가 증가한다가 나왔는데 그 증가가 이런 증가인지 아니면 이 점근선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인지를 몰라요. 어떤 라인 하나를 따라서 쫙 올라가는 증가가 있죠. 전혀 다른 그래프입니다. 말려 올라가면서 똑같이 양의 무한대로 가도 그 휨새가 계속 휘면서 올라가는 애가 있고, 하나는 직선을 따라서 수렴하며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요 점근선 부분, 이걸 넣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자 핵심이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알려주세요. 점근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점근선을 구하는 원리는 대원칙? 점근선을 구하는 대원칙은 이렇게 합니다. 리미트 x를 어딘가로, 여기서 이제 어딘가로라는 건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면 특정 숫자일 수 있어요. 함수의 극한은 특정 숫자로 보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fx, 지금 내가 그래프를 그리려는 대상을 하고 마이너스 ax 더하기 b가 상징하는 게 뭘까? ax 더하기 b가 상징하는 거. 어차피 a 모르고 b 모르면 아예 모르는 애잖아요. 근데 여기서 ax 더하기 b가 상징하는 건 직선입니다. 직선. x에 대한 1차식. 어떤 직선. 얘가 함수. 어떤 직선. 둘을 빼. 그럼 둘 사이에 높이차가 나오겠지. 두 y값 사이에 높이차가 나오겠지. 이게 0으로 수렴하는 ab 값을 찾으면 그게 점근선이에요. 얘가 바로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이 어떤 직선으로 나온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직선을 y는 ax 더하기 b라고 설정한 다음 fx 빼기를 해서 이게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그러니까 단언컨대 10 중 9은 이런 ab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fx의 10 중 9은 이걸 0으로 만드는 ab가 존재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존재하질 않아.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느냐? 이런 ab 없는데, 그러면 얘는 점근선을 안 갖는 그래프네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점근선을 갖는 그래프가 어쩜 그렇게 많겠어. 그지? 그러니까 10 중 하나가 이걸 만족하는 ab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 a와 b 값을 여기다 넣은 y는의 직선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대원칙은 그렇다고요. 대원칙은.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써서 점근선을 구하게 된다라는 상황을 한번 우리 고등학교 시절로 상상을 해보면, 이건 서울대 연고대 논술대 정도에
요걸 써서 나오는 점근선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 와야만. 그러니 대원칙은 이러하되 점근선에 대해서는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그냥 암기예요, 암기. 뭘 암기하는데? 그래프를 외워버리거나 그냥 상황적 요소, 즉 예를 들어 로그가 함수에 등장을 했어. 로그가 함수에 등장을 하면 진수가 0 되는 자리, 이게 다 점근선이다. 이런 식. 분수 함수가 등장을 했어. 분수 함수가 등장을 했으면 분모가 0 되는 상황, 이거 다 점근선이다.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리미트 fx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는데 이게 수렴하더라. 0 포함하여 어떤 숫자로 수렴하더라 라고 하면 그게 알파로의 가로 점근선입니다. 이렇게. 주로 0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x축이 점근선인 거죠. 요 정도? 요 정도를 그냥 암기해서 쓰는 겁니다. 좀 이따가 제가 사례를 보여줄게요. 정리해보면 이제 추투에서 배운 도함수의 뿔마, 그리고 미적분에서 배운 이계도함수의 뿔마, 이 두 개를 조합하여 그 그래프를 정밀하게, 증간표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근선까지, 사실은 점근선이 마지막이라고는 하는데 제 경우에는 이게 그래프 그리는 실력이 조금만 늘면 그래프를 많이 외워뒀기 때문에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시작해요. 이게 더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간 점근선까지 포함하여 이제 그래프를 눈금 빼고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다. 라고 되면 그 다음부터 이런 애들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봐봐. 니네 눈앞에 x, 2의 x승 이런 애가 나왔어. 근데 여기를 1에서 5까지 걸어줄 테니 최대값이 어디야? 최소값이 어디야? 지금 고1들 시켜놓으면 1 넣으면 최소값, 5 넣으면 최대값 이렇게 해요. 정말 이렇게 해요. 고1들은 무조건 이게 제일 작은 거잖아. 이게 제일 큰 거잖아. 제발 안 그러기를.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제일 낮은 애가 어디냐, 제일 높은 애가 어디냐는 이 그래프가 내 눈앞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나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려지고 나면 1에서 5까지의 커튼을 쳐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이거 1 넣었을 때가 최소, 5 넣었을 때가 최대네요.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그럼 고1도 이 답을 맞췄고 너희도 이 답을 맞췄지만 그게 맞춘 거냐? 1 넣으면 최소, 5 넣으면 최대가 맞춘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1학년 때 이 경험을 많이 해요. 이 경험을 의외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에 양 끝을 집어넣어서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소, 이게 해가지고 맞았다 이러면 이제 머릿속에 5개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내 눈앞에 보여져야 그때부터 최대니 최소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은 결국 의미가 뭐라고? 그래프 그려라라고. 최대 최소 값을 물었지만 최소가 되게 하는, 최대가 되게 하는 그의 값을 물었지만 그 질문은 그냥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이 방부등식의 활용이에요. 방부등식의 활용. 그러면 방부등식은 뭐 어쩌라고?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부등식은 진짜로 방정식을 풀어라, 부등식을 풀어라 아니라고 그랬잖아.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근이 몇 개냐, 이 근이 몇 개냐는 거야. 그러면 이 근이 몇 개인지는 이 방정식을 풀 거야 지금? 이거 풀 거냐고. sin x랑 같이 들어있는데 x 넣어보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결국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애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애라서 이거 많이 만나야 두 개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응? 여기다가 플러스 k 한 다음에 이거 근이 한 개래. k가 얼마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기다가 대고 얘를 들어올려서 요렇게 접하게 시키라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가 접하려면 k 값은 얼마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어딜 봐서 방정식이야. 그래프지. 부등호를 걸면 달라져요 이게? 예. 부등호를 걸면 결국 높다 낮다 얘기가 돼요. 얘가 얘보다 높아지려면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속도 가속도 얘기까지 해서 통틀어서 다 내 눈앞에 그래프가 그려질 않은 문제다. 그걸 훈련해야 된다. 그럼 이제 나한테 아주 많은 상황들이 도래를 하겠죠. 그죠? 아니다. 이거 말고. 여기서부터 합시다. 사례를 뭐 하나 보면서. 자, 우리 훈련을 해봅시다. 얘의 극값을 구하여라. 극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런 문제 보면 극값을 구하여라 하니 극값을 구해야겠군. 극값이 어떻게 구하는 거더라? 이런 다음에 도함수가 0 되는 자리를 찾아서 그걸 넣으면 극값이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얘는 이제 어떤 식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냐면 딱 보자마자 이런 거예요. 보자마자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봐. 나 같은 경우는 분수함수가 등장을 하면, 그냥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분수함수가 등장을 하면 위 차수가 높은지 아래 차수가 높은지를 봐요. 어느 쪽 차수가 높냐? 분모 차수가 높죠. 분모 차수가 높은 애를 x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자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하죠. 아래 차수가 더 높으니까 얘가 더 빠르게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2차분의 1차는 좌우 극한에서 모두 다 0으로 수렴해요. 점근선이 x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미분으로 들어가요. 그 전에 분모가 분수함수니까 0이 되는 애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런데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분모를 0으로 만들 수 없죠. 실수 범위에서는. 그래서 세로의 점근선은 없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그럼 이제 거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몫의 미분법이니까 미분 그대로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x 플러스 1에 2x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더하기 3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분모까지가 이 전체 F'의 부호의 변화에 참여하는지를 먼저 확인. 그런데 못해요. 참여를 못해요. 이 자체로도 못하고 x제곱 플러스 3 무조건 양수니까요. 예, 더군다나 그걸 제곱해버리면 언제나 양수니까 이 0 될 일도 없으니 얘는 이 전체 F'의 부호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럼 빼버리고 요 녀석의 개형을 그려서 요 녀석의 개형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마이너스 3과 1을 근으로 갖는 녀석이죠. 마이너스 3과 1을 근으로 갖는 녀석이에요. 제가 증간표를 생략한다는 건 이 뜻입니다. 그러면 감이죠. 이해돼요?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1, 0.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디테일을 살려주고 싶으면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 예, 그리고 하나, 1를 기점으로 이쪽 점근선을 이렇게 따라오다가 감소 이렇게 되는 녀석이고요. 예, 여기서 극소가 된 다음, 마에서 뿔로 바뀌면 극소지. 극소가 된 다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X축을 관통하겠지? X축을 관통하는 자리가 원함수를 보시면 됩니다. 원함수에 어디 있어요? 원함수에 분자가 0 되는 자리를 보세요. 분자가 0 되는 자리 마이너스 1이죠. 저 마이너스 F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0이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기서 요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1에 가서 다시 극대 증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증가 이렇게. 예, 증가. 여기서부터 감소인데 그냥 쭉 내려가는 감소가 아니고 아까 점근선 확인했지만 X축이 점근선으로 가게 되는 감소. 이거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생긴 애라고. 이래 놓고 이제 여기가 요 일대에서 얘보다 낮은 값이 없구나. 그러면 얘가 극소가 되는 거고, 요 일대에서 얘보다 높은 애가 없구나. 그럼 얘가 극소가 되는 거고, 아니 극대가 되는 거고. 예. 물론 최대 최소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애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이거 이계도 함수를 구하잖아요. F 더블 프라임을 구하잖아요. 그럼 더블 프라임을 0 만드는 위치가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 자리들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딱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보면 여기가 알파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아래로 했는데 언젠가부터 지금 위로 볼록하고 있죠. 예, 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어떤 지점이 있을 텐데 그 자리가 베타 값이고, 여기도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자리가 감마 값이고, 이걸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변환된다라고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곡률이 변하는 점이라고 그래서. 변곡점 3개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 훈련을.
이것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자면 이 아이 이거 이거 Y축이 점근선입니다. 이게 왜 Y축이 점근선이냐면 ln 로그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로그가 등장을 하면 얘 정의역이 자동으로 x는 0보다 크다가 되는데요. 치수 조건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되는데, 그렇다면 0보다 크다라는 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건데 이 아이의 리미트 x가 0으로 들어갈 때의 fx는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 x가 0으로 무한히 들어갈 때 이게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0을 포함하고 있으면 0을 넣어버릴 텐데 못 넣잖아. 그냥 못 넣는데 0으로 그럼 다가가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고민해 본다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0으로 0 플러스로 무한히 들어가면 요 자체가 음의 무한대가 돼요. 로그가 원래 그렇듯이. 로그가 점근선이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의 무한대에 마이너스를 걸면 양의 무한대가 되고 요 녀석은 0으로 보내면 1이 되니까 1 플러스 양의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죠. 이 자체로 양의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모르긴 몰라도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저 위에서 요렇게 내려오고 있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에서 뭐 갈 데가 어딨어? 내려와야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제 딱 그 케이스인데 fx 마이너스 ax 더하기 b를 한 다음 이 아이를 리미트 x를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보고 0이 되는 애가 있느냐, 0이 되는 그런 ab가 존재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존재하는 a 값과 b 값을 그으면 a는 1, b는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녀석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긴 애가 얘 또 다른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쟤를 이제서야 미분을 해보면 1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저거 미분하면. 그래 보시면 x분의 x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녀석이 부호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진수 조건인 x가 0보다 크다의 무조건적인 양수기 때문에 얘는 부호에 참여를 못하고 결국 1을 기준으로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 그러니까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라고 하는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부호를 가르는 기준점. 그래서 얘는 중간에 꺾었다가 쫙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가장 낮은, 즉 최소이자 극소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고, 그때의 x좌표는 1이고요. 그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요 위치는 2 아니다, 그냥 2네. 그냥 2가 되죠. 요 자리는 2.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프가. 근데 요 점근선 얘기는 잠시 잊으세요. 저런 애 점근선은 잘 질문하지 않으니까. 아, 이거 할 말 진짜 많은 앤데. 그래도 어차피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두는 거니까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여라. 극값을 구하여라. 제가 그랬죠? 저는 1차적으로 점근선부터 찾는다고? 이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점근선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x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있습니다, 이거. 예, 100% 있어요. 왜냐? 분모를 0으로 만들어요, 분모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세로로 서 있는 점근선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가 보시다시피 이거 마이너스를 못 넣어요. 함수에다가. 예, 함수 값이 끊어져 있죠. 거기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점근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점근선이 뭐냐는 건데, 예, 또 하나의 점근선은 y 이퀄 x가 내 눈에 보이네요. 아닌가? 맞죠? 아,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너희한테도 요령을 알려줄게. 얘들아. 이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높지? 그러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X축이 점근선 아니란 얘기야. 이게 분모 분자의 차수가 이렇게 뒤집히면 아까처럼 0이 되면서 X축이 점근선인데 이거는 분자의 차수가 더 크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무한대로 뻗어나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뻗어나가냐. 아주 쉽게 가늠을 해보자면 분모로 분자를 나눠봐. 그럼 몫이 나올 거야. 여기 지금 뻔히 보이는 X제곱 더하기 X를 이렇게 묶어보면 X 플러스 1이 되지. 그지? 얘를 x 플러스 1분의로 이렇게 했으면 x 묶인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요렇게 분리하면 어떻게 돼? x가 되지. 요렇게 분리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이 되죠. 알겠어요? 이때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는 분명히 무한대로 가요. x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건 0을 향해 수렴하죠. 그러면 내가 x를 무한대로 보낸 그 x는 정확히 y 이퀄 x라는 라인을 따라 무한대로 가게 돼 있어요. y 이퀄 x라는 직선을 따라. 그러니 이 녀석은 y 이퀄 x라는 점근선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쪽 봐요. 내가 점근선 두 개 그려놓고 시작할게. 하나는 이렇게 생긴 점근선. 오케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양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x라고 하는 점근선. 이렇게요. 두 개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제 얘를 분석을 하기 위해 미분을 하는 거예요. 예, 미분을 하면 어떻게 생겼느냐.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미분 그대로 2x 플러스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대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미분 이렇게 되겠죠? 예. 채연아 뭐하니? 정리해보면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x제곱 3x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1 이거네요. 예. 자 여기 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있어. 이 분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호, 이 F'의 부호에 참여를 하느냐, 예? 부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영향을 못 끼쳐요. 왜냐면 실수의 제곱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실수값을 넣어도 양수가 되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 1은 넣어서는 안 되죠. 마이너스 1은 넣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이 위쪽 애를 그리되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서 뿔, 마, 뿔 이렇게 하는 거 맞긴 맞거든요. 이 분자로 얘 부호를 따질 때 맞기는 맞는데 여기 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쪼개야 돼요.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도 마이너스, 오른쪽에서도 마이너스.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 어차피 영상이 남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두고두고 반복해서 보세요. 이 2차 함수가 진짜로 이렇게 그려져서 부호가 정말로 이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라고요. 얘하고 같이 그리는 거예요, 원래. 원래 얘하고 같이 그리는 건데 그냥 부호만 따지자면 얘가 이제 뿔마의 역할을 맡는다면 얘는 가질 수 있는 값과 없는 값으로 갈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잘라서 마이너스 1의 왼쪽에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는 0을 중심으로 마에서 뿔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실제로 이 값을 넣어보시면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봐요. 얼마인지. 그러면 4, 3. 이거 마이너스 3 돼요. 값이.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오면 둘 중에 어디가 더 낮아야 돼? 여기가 더 낮을 것 같죠? 근데 x에다 0 한번 넣어봐요. 얼마인지. f0을 한번 넣어보시면 그 값은 1입니다. 얘가 더 높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런 스토리라고요. 얘가 올라가다 내려간다는 얘를 기점으로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 그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높이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 기준으로는 내려갔다 올라간다가 되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간다 이렇게요.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내려갔다 올라간다가 돼요. 그래서 0일 때 1, 요 높이가 극소값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이 그림은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얘로 얘기하면 3차 함수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서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을 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인 건 맞지만 둘의 높이와 그래프는 전혀 다르네요. 요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이 그림 기억해 두세요. 이 그림 기억한 다음에 이 아이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시킬 거냐면 먼저 내가 당신들한테 이 그래프를 외우라고 시킬 거야. 물론 원리는 설명해 주겠지. 그런데 이 그림을 외우라고 시킬 거야.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y equal x를 자신의 한 점근선 그리고 y축을 또 하나의 점근선 이렇게 하고 이 아이가 나이키 모양으로
이 점근선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꺾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그리고 양쪽 쌍곡선처럼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렇게 되는 이 그래프예요. 예. 이과들 기하 해봤던 사람들은 쌍곡선의 그래프가 자신의 점근선을 이렇게 직각에서 이렇게 하나 틀었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때 이 최소를 갖게 하는 위치가 1, 최소값이 극소값이자 최소값이 2, 최대를 갖게 하는 이쪽 값이 마이너스 1, 예, 극대이자 최대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이 그래프이거든요. 이걸 외우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 이걸 외우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얘를 다시 분석해 보면 x 플러스 1 더하기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 됐죠. 이걸 이렇게 할 거예요.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가 f0x일 때 얘가 f0x일 때 이거 지금 무슨 짓 한 거냐? f0x를 x 플러스 1 빼기 1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은 거라고. 여기 자신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빼기 2를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도형의 이동으로 따지면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라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하여 생겨나게 될 그림은 자, 왼쪽으로 한 칸 옮기면 원래 Y축이었던 점근선이 왼쪽으로 한 칸 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그리고 Y는 X였던 점근선이 왼쪽으로 한 칸 가면 요렇게 될 텐데 요렇게 될 텐데 그걸 밑으로도 한 칸 내려갈 거잖아요. 밑으로 한 칸 내려가면 얘야 뭐 옆으로 갔던 애가 밑으로 내려가 봐야 자기 자신인데 얘가 Y는 X였던 애가 옆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가게 되면 똑같이 Y는 X가 됩니다. Y는 X가 되고 아까 X 이퀄 1에서 최소값 2였었죠. 예, 그러면 X 이퀄 0에서 최소값 1이 되는 거죠. 옆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왔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2였던 애가 옆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갔으면 마이너스 2 위치에서 마이너스 3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하고 요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다만 이 과정을 통해 분석해서 그린 결과와 내가 이걸 외우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놈을 평행이동시켜서 그린 그림이랑의 시간차가 보이겠지. 속도차, 시간차가 보이겠지. 이겁니다. 지금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앞이 깜깜할지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데 이것도 결국 반복의 힘입니다. 계속 반복시킬 거예요. 줄 잡아 한 10대 개? 10대 개, 많으면 한 20개 정도까지의 그래프를 외우게 시킬 거예요. 그걸 외우고 나서 지금 하는 이 작업들하고의 속도차를 비교해보면 훨씬 편하다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전까지 내가 이제 외우라고 시키고
그걸 외우게 되기 전까지는 좀 전에 시작에 했던 거 뭐야? 예, 도함수, 이계도함수, 그리고 점근선, 극한본에서 점근선, 요걸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해오는 겁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바이블 기준 8단원, 9단원 두 개가 요번 주 금요일까지의 숙제입니다. 해보세요.